은행의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과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중은행들이 혹은 뭐 민간 은행들이라고 직역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중은행들, 뭐 정부가 운영하는 형태의 그런 뭐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라든가 뭐 수출입은행 이런 형태의 은행은 아니고요. 이제 공공부문에 속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제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 활동을 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민간은행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은행들도 있죠. 우리은행이라든가 KB 예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어서 부실 은행들을 뭐죠? 네,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지분이 적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private banks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국내 모든 은행들을 민간 부문의 은행이다라고 한번 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뭐 대체로 우리가 시중의 은행들이 뭐 프라이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시중의 은행들이 이제 어떻게 캐시를 보유할까? 그래서 리저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준금이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제 대체 전반적인 내용은 아, 우리가 앞서 우리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봤던 것처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은행은 자신의 자산 가운데 일부를 뭐 리저브 지준금의 형태로 보유를 합니다. 이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은행의 reserves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줄여서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 그러니까 시중은행도 중앙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금을 이제 지준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은행에 가보시면 은행 저 뒤쪽에 그 저 뒷문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에 뭐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방 안에 엄청나게 큰 금고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큰 금고를 이제 볼트라고 하고요. 이제 그 볼트 안에도 현금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뭐 지점에도 뭐 현금이 좀 있겠지만 지점에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고요. 이제 본점 같은데 볼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볼트가 있는데 본점에 상당히 많은 이제 현금을 캐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준금, 법정 지준금 플러스 그 다음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캐시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냥 캐시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은행의 이제 지준금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은 사실상 다시 돌아가서 이거 보시죠. 자, 은행은 상당히 많은 자금, 그러니까 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캐시가 필요한데, 뭐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도 캐시가 필요할 거고요. 지급 준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누구든 고객이 예금한 돈을 이제 찾아가는 것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여유 돈, 이걸 이제 우리가 지준금이라고 지급 준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신규 대출을 할 때에도 사실상 캐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은행의 이제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중 은행들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 그날 매일매일 매우 다양하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금융 거래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캐시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시중은행은 충분히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로 더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어떤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규정에 따라서 그 100만 원 가운데 몇 퍼센트를 반드시 이제 중앙은행에
예금을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법정 지급 준비금 혹은 법정 지준금이라고 부르고요. 그에 해당하는 퍼센티지 몇 퍼센트를 중앙은행이 예치할 것인가 그 비율을 법정 지준율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지준율이라고 부르고요. 그 퍼센테이지를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지준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금에 더해서 이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엄청나게 큰 규모,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 거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캐시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시중은행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serve Requiremen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정 지준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법정 지준금은 중앙은행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금통위에서 뭐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올리고 내리고 혹은 동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그 법정 지준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급 준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벌써 7년 전, 7년도 더 된 일이고요. 2013년에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지급 준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날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나 재형 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이 0% 이게 바로 지급 준비율입니다. 죄송합니다. 법정 지준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상호 부금, 주택 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이게 CD죠. Certificate of Deposit라고 해서 CD라고 부릅니다. CD 금리, CD에 적용되는 금리가 CD 금리겠죠. 이게 이제 2%이 경우에 법정 지준율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그 수시 입출금 형태의 이제 예금은 7%의 법정 지준율을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만약에 수시 입출금 형태의 예금을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하면 은행은 반드시 그 중에 7%인 7만 원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급 준비 규정에 따른 지급 준비율이고요. 물론 이제 시중 은행들은 제가 예금한 100만 원에 대해서 반드시 7만 원은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예치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7만 원은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고 뭐 한 2, 3만 원 정도는 뭐 자기 본점에 금고에다가 이렇게 예치해 둘 수 있겠죠. 어차피 캐시니까요. 볼트 캐시가 될 거예요. 금고에 있는 돈. 그래서 시중 은행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준금보다 더 많은 캐시를 뭐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excess reserves라고 하고요. 초과 지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지급 준비금보다 더 많은 캐시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과분을 초과 지준금이라고 부르고요. 뭐 당연히 중앙은행이 예치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예치할 수도 있고 뭐 자신이 이거 캐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볼트 캐시 형태로 금고에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금융기관들 중에 시중은행 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예금을 엄청나게 많이 인출한다든가 혹은 뭐 캐시가 부족해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경제 전체의 모든 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순간에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사람들이 모든 금융기관에 가서 자신이 예치한 금액을 돈을 다 찾아간다고 하면 그건 사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고요. 뭐 특정한 금융기관, 특정한 시중은행에는 이러한 일이 간혹 일어날 수 있습니다.